전기화학이란입니다. 전기화학, 일렉트로케미스트리가 되겠죠. 이제 전기,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면은 저희 학생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사실 케미스트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근데 여기 또 일렉트로가 붙었단 말이죠. 전기화학.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교육 자체에서도 아마 이과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이제 거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친구들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을 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베이직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이란 말 그대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렉트로케미스트리입니다.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는 화학,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전기는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자유전자나 이온들, 그러니까 자유전자하고 이온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화학 변화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의 기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서, 근데 어떤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변화를 시킬 거냐가 되는 부분인 거고,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21 강의 그 시차 동안 배워야 될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물질의 변화를 다루거나 또는 물질의 변화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물질의 케미칼한 변화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물질의 변화를 어떤 걸로 물질을 변화를 시킬 거냐가 되면은 사실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변화시키고 또 물질의 변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지가 되는 거죠. 2차 전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화학 반응은 사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죠. 그러니까 동시에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계열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화 반응은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되는 부분인 거고, 에노드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음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전자를 줘야 돼요. 또 오딱자가 나왔는데 이제 전자를 주는 반응이 산화 반응인 거고, 그러면은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겠죠. 주는 쪽이 있으면 이제 받는 쪽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화를 받는 부분인 거고, 전자를 받는 부분인 거고, 캐스도에서는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산화와 환원 반응이 짝을 지어서 일어나는데 어느 때는 캐소드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에노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부분은 후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짝을 지어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한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한 시스템, 배터리라고 하는 하나의, 아니면은 일렉트로시스, 그러니까 전기 분해조라는 하나의 그런 전기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 시스템이 사실은 그냥 용기라고 봐도 돼요. 그냥 그 안에 개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시스템, 즉 전극, 에노드가 있고 캐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전의 질이 있는 부분을 구성하여서 전기화학 반응, 전기를 화학 반응 또는 그에 대한 역반응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다. 전기화학은 말 그대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의 종류,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화학을 동반하는 그러한 반응들은, 그러한 공정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전기 도금, 저희들 뭐 도금을 통해서 뭐 금도금이다, 은도금이다 하는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일정 부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그 스푼이 있는데 스푼에 에이지, 은을 도금시킬 때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그러니까 전압을 차이를 더 가지고 은이온이 스푼에 가지고 코팅이 되게 코팅이 이게 도금이죠. 그러니까 코팅이나 도금이나 뭐 표현에 차이가 있겠지만 도금이 되는 부분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부식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노다이징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배터리가 되겠죠. 연료 전지를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전기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 내부에 있는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를 발생을 시키고 전이차에 발생된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를 다시 변화시켜가고 쓰는 부분 축전지도 뭐 같은 개념이에요. 배터리는 축전지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련의 반응인데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에서의 반응도예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뭐 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뒷부분에서도 매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화학 셀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자 이쪽에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리튬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얘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양극이 있어요. 캐소드라고 하는 양극이 있고 전극이죠. 에노드라고 하는 음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세퍼레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리튬이 트랜스퍼되는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이 용기 셀 안에 양극, 음극,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얘가 함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용액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얘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리튬 이온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명명을 지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리튬 이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압은 이제 각 물질의 산화와는 이제 산화가 되는 정도, 그다음에 환원이 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짝을 이뤄서 셀을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의 높이 차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층에서 공을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와 3층에서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의 에너지의 양은 3층에서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에너지 양이 더 많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높고 위치 에너지에 따른 운동 에너지도 높을 거라고요. 그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스트롱거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그러니까 강한 산화제, 그다음에 강한 환원제가 짝을 이뤘을 때 갭이 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고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염다리. 그래서 소듐 염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징크하고 구리 전극에서의 반응들. 징크가 녹고 해서 뭐 하는 반응들을 예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크하고 카파하고의 이 높이 차이가 1.1V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의 높이가 1.1V.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로 봤을 때는 메타나 뭐 그런 거리의 단위가 있겠지만 얘는 전압, 전기화학에서의 높이는 볼트로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백금하고 카파하고의 그런 포텐셜이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시스, 전기분해도, 그러니까 전기분해나 배터리나 좀 그 반응이 역으로 간다 뿐이지 똑같아요, 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전기분해고 배터리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에노드가 산화가 일어나고 캐소드는 환원이 일어나는 반응. 근데 배터리는 그러니까 충전하고 방전할 때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캐소드가 산화가 돼요.
옥시데이션이 된다고요. 충전할 때 에노드가 리덕션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볼게요. 교수님 그러면은 얘가 캐소드가 충전할 때 옥시데이션이 되면은 이거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 있잖아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방전할 때를 기준으로 캐소드 에너드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있죠? 방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드 캐소드라고 명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데 뭐 다들 이제 성인이니까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가면 무슨 우유로 바꾸겠죠? 우유나 뭐 우유가 딱 맞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자 생맥주가 있어요. 우리가 생맥주가 있는데 생맥주의 높이를 전압이라고 볼 수 있고 생맥주의 양을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워는 생맥주의 높이하고 그다음에 생맥주의 양을 곱한 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단위로는 와트가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생맥주의 높이하고 양하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전압, 전류,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맥주 양이 높다 그러면은 파워도 높겠죠. 왜? 전압이 높아지니까 또 전류 양도 많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이 양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자 1시간에 500cc를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500cc잔이 있는데 얘를 2시간에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놓고 보면 누가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1시간에 500cc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술을 잘 마시겠죠. 파워가 높고 에너지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퍼포먼스는 이제 에너지, 전압 포텐셜의 셀. 그러니까 이 셀이라는 개념이 배터리면 배터리지 왜 셀입니까? 자, 사전적 의미 셀은 세포죠. 세포. 세포는 살아있을 때를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는 활동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배터리를 세포라고 할까요? 대부분 다 무기물로 되어 있는데 유기물 하나도 없어요. 무기물로 되어 있고 다 어찌 보면 생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애들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셀. 배터리 셀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얘는 전기화학적으로 살아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 그 기원을 찾기는 힘들지만 교수님이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배터리를 셀이라고 불렀을까? 왜 고민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원은 없지만 얘네들 살아있는 세포고 사실은 배터리 자체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다라고 하지만 도선이 연결되고 전기를 쓸 때는 어찌 보면 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해서 셀이라고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전류, 용량,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애들이 쓰이게 돼요. 다 단위가 그렇게 쓰인 거 전류는 우리 다 배웠듯이 커런트고 암페어 단위로 쓰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용량은 암페어인데 여기에 시간이 붙어요. 아워. 배터리가 얼마만큼 낼 수 있는 전하량, 양이 얼마냐. 근데 시간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눈에 안 보여. 근데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한 양을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전기가 들어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1시간, 시간 단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얘는 1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전기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량의 단위, 캐패시티의 단위는 암페어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 미리암페어 아워는 뭡니까?
저희 뭐 예전에 그 스마트폰 아니고 예전에 뭐 폴더폰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예전 거 폰을 뭐 집에 있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착탈식이었을 때 그 안에 셀을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던 작은 셀들도 있어요. 미리암페어 단위. 예, 용량의 기본 단위는 그러니까 전류에 시간이 붙는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얼마까지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느냐, 저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전류를 저장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그 변환됐을 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냐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전류의 시간 단위가 붙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 밀도는 앞에서 설명했을 때 그 높이하고 그다음에 전류, 전압 전류를 했을 때 그게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출력은 이제 와트란 단위를 쓰는데 얘는 또 밀도 단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붙습니다. 그래서 와트 아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 밀도도 마찬가지고 와트 아워 에너지 가 있는데 이제 부피당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얘가 그램이나 킬로그램 바뀌면 이제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되겠죠.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화학 분석인데,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기화학 분석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역사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전기화학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텐티오스타틱, 갈바노스타틱 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티오스타틱은 우리가 전압을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극의 포텐셜을 전압을 인가를 해서 어떠한 변화를 어떠한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 갈바노스타틱은 말 그대로 전극의 일정 커런트를 인가를 해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화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극에서 얘기했듯이 캐소드가 있을 거고 에노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류의 일렉트로라이트가 있을 거고 얘를 나눠주는 물리적으로 붙지 않으면 사실은 세퍼레이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카운터, 워킹, 레퍼런스, 교수님 일렉트로드 전극은 양극, 음극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얘는 또 왜 전극이 세 개입니까? 라고 이제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텐티오스태틱, 자 전압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길이를 잴 때 그 기준선을 놓고 레퍼런스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워킹,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전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걔 반응을 받아주는 카운터 전극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놓고 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런 구성들을 실제로 다 이제 손으로 만들고 뭐 테스트도 하고 뭘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기 분석이 또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기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일단 평가 부분, 그러니까 전기화학 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